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미적분 모의고사 계속 보고 있죠? 2회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저번 1회보다도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아닌 3x 빼기 4가 합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 뭐 f 프라임 목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합성함수 미분법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바로 미분을 합시다. 일단 원형의 이런 형태로 되면서 이 3x 빼기 4라고 하는 그 친구의 속미분인 3이 앞에 붙으시면 될 거고, 여기 미분하시면 어떻게 된다? 3x 제곱 더하기 9가 되겠죠. 일단 3 정도는 약분을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f'의 3x-4라고 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3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굳이 여기서 변형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니까? f' 5값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 3x 빼기 4가 5가 되도록 하는 그 x값이 몇이겠어요? 그렇죠.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보이죠?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9 빼기 4가 돼서 5가 되듯이, 따라서 이 식에다가 x에다가 3을 대입함으로써 좌변인 f'5 값은 여기 어떻게 됩니까? 9 더하기 3이라서 12 정도로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원의 방정식이죠. 원방 위에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무엇인가? 이거 뭐 당연히 음함수 미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고1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 아이디어대로도 진행할 수 있으면서, 얘 정도는 좀 외워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중심을 0,0 정도로 잡도록 할게요. 중심을 0,0으로 잡았을 때 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x좌표분의 y좌표의 반대부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한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라며, 자, 음함수 미분 한번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 x제곱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가 될 거고, y제곱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일단 2y라고 하는 y제곱을 미분한 함수가 그대로 붙으면서 뒤에는 dy dx라고 하는 그 친구가 붙게 되겠죠. 저는 이거를 y'이라고도 많이 쓰기도 하죠. 오른쪽은 상수니까 미분하시면 0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dy dx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dy dx라고 하는 거는 이제 2x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고 2y를 나눠줌으로써 마이너스 y분의 x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좀 더 디테일 살리려면은 단 y는 0이 아닌 범위에서만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 좌표에 y좌표분의 x좌표의 반대부 마이너스 부, 아까 내가 방금 맨 처음에 x좌표분의 y좌표라고 했나? 정정할게요. y좌표분의 x좌표의 반대부가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되듯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접선의 기울기 m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dy dx 값에 x에다가 몇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y에다가 1을 집어넣은 그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집어넣어 보시면 1분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기울기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나왔죠? 기울기가 1이면서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물론 세울 수도 있지만 어차피 기울기가 1짜리인 거는 3번, 4번, 5번 이 세 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 3번, 4번, 5번 중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y값이 1이 나오는 걸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x분의 1 더하기 lnx 정의역은 자연스럽게 0보다 큰 상황이 되겠죠. 자, 극소값을 a 변곡점의 좌표를 b, c라 했을 때 a 더하기 b 빼기 6c니까 뭐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극값이랑 변곡점까지 다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미분한 함수 도함수 한번 그대로 구해보죠. x분의 1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lnx는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거 x 제곱으로 그대로 통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앞에는 마이너스 1이고 뒤에는 x가 하나 더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몇이 되는 0이 되는 그 x값은 1밖에 없고, 물론 여기서 이제 1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뭐 2'으로 가도 되고 증간표로 가도 되지만, 어차피 문제에서 이 f'x가 0이 되는 게 1밖에 없다면, 극소값 물어봤잖아. 1에서 극소 갖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 이따가 한번 확인해보죠. 어차피 2'까지 가야 할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요거를 다시금 목미분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x 4승분해고요. 요거 미분하시면 1이죠. 얘 그대로니까 x제곱 올라가고, 마이너스에 앞에 거 그대로 순서 좀 바꾸고 갈게요. 그런 다음에 분모 미분 2x가 되겠죠. 자, 여기서 뭐 다 전개도 되지만 날릴 만한 것들은 날리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분해? x 3승분의 x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정도로 되겠죠. 다시 x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되니까 2 마이너스 x 정도로 네, 분자가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얘가 0이 되는 그 x 값은 딱 누가 있어? 오케이, 2가 있겠네. 즉 2에서 변곡점이 2에서 변곡이 될 상황이 당연하게 되겠죠. 자, 그럼 변곡점의 좌표까지 구하는 거기 때문에 2 콤마 저 함수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2분의 1 더하기 ln2라고 하는 네, 이 점이야말로 변곡점의 좌표라고 볼 수 있고, 얘가 바로 b, 이 전체가 c가 되면서 얘가 누가 된다? 어디 갔어? 얘가 a가 된다. 네, 미안합니다. 네, 얘가 a가 아니라 1에서의 그 함수 값을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a라고 하는 거는 f1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f1은 1분의 1 더하기 ln1이죠. ln1은 0이 될 거니까 그냥 1밖에 안 남네요. 오, 얘는 1,1을 네, 극소점으로 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마무리 좀 할게요. a 더하기 b에서 이제 6c를 빼는 거니까 1과 2를 더한 3에서 여기다 6배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3 더하기 6ln2를 전반적으로 빼주는 거니까 남는 거는 마이너스 6ln2 정도로 네, 결론이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닫힌 구간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fx는 사인 더하기 2분의 코사인 정도로 네, 표현이 되어 있고요. a에서 최대값, b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 그랬어요.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가 될 거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뭐부터 구한 다음에 양쪽 구간 끝에서의 함수값부터 먼저 구한 다음에 네, 미분을 하던가 말던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사인 제로도 0이고 사인 2파이도 0이니까 분모는 그냥 2로 고정이고요. 코사인 제로도 1이고 코사인 2파이도 1이니까 이거는 f0나 f2파이나 둘 다 뭐분의 뭐다? 2분의 1 정도로 네, 동일한 함수값을 갖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뭐 근데 다만 이게 뭐 최대인지 최소인지는 우리 아직 모를 거기 때문에 이제 미분을 해서 저 범위 내에서 극대극소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자, 목미분으로 진행을 합시다. 이제는 사인을 줄여서 s라고 쓸게요. 코사인을 줄여서 c라고 쓸 거야. 자, s 더하기 2의 제곱분에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s, 그 다음에 뭐 분모 그대로. 자, 그리고 마이너스에 코사인 그대로 사인 더하기 2를 미분하니까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 더하기 2의 제곱은 분모 여전히 그대로 들어갈 거고, 자, 분자 여기서 따로 좀 전개를 한다면 마이너스 s제곱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c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랑 얘는 합쳐서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묶어낸 채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네,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를 묶어낸 채로 2 사인 더하기 1 정도로 정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그 사인 값이 정확히 누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이제 우리 뭐 수원도 다 했으니까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한 주기상에서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 x 값은 누구랑 누가 있죠? 일단 두 개가 있는 게 당연하겠지. 6분의 7파이랑 6분의 11파이요. 이렇게. 네, 요거는 근데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sin x 그려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6분의 7파이랑 6분의 11파이에서 그 값을 갖겠구나 라는 판단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답만 빠르게 내고 싶다면 6분의 7파이를 집어넣은 값이랑 6분의 11파이를 집어넣은 값 중에서 큰 게 큰 거고 작은 게 작은 거다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뭐 증간표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요, 6분의 7파이에서 뭐가 되냐면요, 극소가 되고요, 6분의 11파이에서 극대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f 6분의 7파이랑 f 6분의 11파이를 이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자, 그러면 이거 얘기하기 전에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부터 미리 알고 가셔야지.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사인 6분의 7파이나 사인 6분의 11파이나 둘 다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실제로 다시 집어넣지 않고서도 네,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거가 되겠네요. 일단 그 분모는 고정시켜 둘게. 예분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만 고민 좀 하도록 할게. 자, 그리고 봐봐요.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때 코사인 값은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2분의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사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네,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게 될 거고 6분의 7파이가 몇 사분면각이죠? 3, 4분면각. 그렇지. 그리고 6분의 11파이는 4, 4분면의 각이 될 거기 때문에 6분의 7파이에서는 3, 4분면의 각이 되는 거라서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뭐가 되겠죠? 음수가 되겠지. 즉 그때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6분의 11파이는 4, 4분면의 각이니까 그때 코사인 값은 양수가 되면서 플러스 2분의 루트 3을 그대로 올리시면 될 것 같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요.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될 거고 얘는 당연히 그 반대포인 3분의 루트 3을 함수값이라고 칭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견적 나왔고 유일하게 음수값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최소값인 근데 어차피 최대 최소를 갖는 x값만 원하는 거 가지고 뭐 이 정확한 값이 뭐고 뭐인지는 크게 관심 없는 것 같아. 정확히 말하면은 누가? 요 6분의 7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는 거? 최소값을 갖는다. 최소값이니까 b죠.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거고. 자, 그럼 문제는 3분의 루트 3이랑 2분의 1 중에서 누가 더 큰가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 어렵지 않잖아. 2분의 1은 6분의 3 정도로 볼 수 있을 거고 3분의 루트 3은 6분의 2 루트 3으로 볼 수 있는데 자, 분자만 루트로 만들어준다면 얘는 루트 9가 되고요. 얘는 루트 12가 될 거니까 얘가 더 크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6분의 11파이에서 갖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A랑 B를 더한 그 결과는 뭐가 된다? 6분의 11파이 더하기 6분의 7파이니까 6분의 18파이 즉 3파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fx 이렇게 나왔고 1에서 미분계수 값이니까 단순한 그냥 미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다만 저 함수 자체가 미분을 하긴 하더라도 정리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다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차피 1만 집어넣으면 땡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강박을 가질 이유는 없을 거란 말이지. 자, 그대로 모미분으로 진행합니다. 2의 x승 더하기 ln 2x의 전체 제곱이 들어가는 게 분모가 될 거고 자, 분자는요. 분자 거 미분하니까 1 분모 그대로니까 2의 x승 더하기 ln 2x 자, 그리고 마이너스로 출발. 자, 그 다음에 분자 그대로 자, 분모 2의 x승 더하기 ln 2x 미분한 건 초록색으로 따로 쓰죠. 이렇게요. 자, 어떻게 되죠? 2의 x승 미분하면 그렇지. 2의 x승 ln 2x 미분하면 2x분의 2니까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 x분의 1만 남게 될 거예요. 자, 정리하지 말자라 그랬어요. 어차피 여기다 그냥 뭐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그럼 분모 봐요. 2의 1승 더하기 ln 2의 제곱이니까 즉 2 더하기 ln 2의 전체 제곱은 틀림없을 거란 말이야. 자, 분자 보시면은 왼쪽 건 노란색으로 쓸게요. 2 더하기 ln 2 너무 좀 더 와이드하게 써야겠다. 넓게. 자, 2 더하기 ln 2의 전체 제곱분의 자, 왼쪽 거 어떻게 된다고? 2 더하기 ln 2 거기에서 이제 뭘 빼면 되냐면요. 초록색으로 쓰죠. 자, 1 집어넣으니까 앞에 거는 이제 5가 되겠죠. 5배에다가 2의 1승 ln이라서 즉 2ln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뒤에는 그냥 1 정도만 깔끔하게 남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결과는요. 2 더하기 ln 2의 전체 제곱분의 분자 보시면은 일단 상수항부터 먼저 보면은 2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3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런 다음에 ln 2에서 10배 ln 2를 빼니까 마이너스 9 ln 2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주시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시면 1 더하기 3 ln 2가 전반적인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게 어디 있죠? 오케이, 2번 정도에 보이게 되겠네요. 정답은 2번. 괜찮죠? 6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매개변수 함수죠. dy dx 충분히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x 프라임이죠. dx dt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x 프라임은 2가 될 거고요. dy dt인 y 프라임은 2t 더하기 1 정도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dy dx라고 하는 저 결과는 dx dt 분의 dy dt 정도로 계산 결론될 수 있으면서 2분의 2t 더하기 1 하트글로 쪼개주면은 t 더하기 2분의 1 정도로 쉽게 5번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이에요. 부정적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일단 다만 저 2x 더하기 9 자체를 치환하지 않고도 진행을 하면야 할 수 있는데 불편할 거기 때문에
쏘리요. EX 더하기 9 자체를 t로 한번 치환을 해서 치환 적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 말이야. 자, 왼쪽 미분하시면 2dx가 되고 오른쪽은 dt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저 적분은요 인테그랄에 루트 t분의 1이면서 dx는 2분의 1dt니까 앞에 이제 2분의 1을 보내면서 이런 적분을 마무리를 해줄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루트 t분의 1은 t의 몇 승이죠? 그렇죠. t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지 다 항함수 적분 그대로 형태가 될 거니까 플러스 1 취급해주면은 2분의 1이 되고 그 역수인 2가 곱해지면서 t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는 컨스탄트가 이렇게 붙게 될 겁니다. 요 2 날아가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는 t의 2분의 1승 즉 루트 t만 남을 거고 t 자체가 다시 2x 더하기 9로 돌아온다면은 아이고야 루트 2x 더하기 9 더하기 c 정도로 결론 어렵지 않게 1번으로. 자, 8번 아마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자, 사인 제곱분의 2 더하기 코사인 x를 적분한 함수의 함수값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단순 적분 문제, 부정적분 문제가 되는데 과연 저 적분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보이는 대로 한번 다시 써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 생각 회로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거 다이렉트 적분이 가능할까?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치환 적분으로 한번 가볼까? 근데 치환을요, 2 더하기 코사인 자체를 t로 치환한다 한들, 뒤에 남는 게 되게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사인을 치환하던가, 사인 제곱을 치환한다 치더라도, 이제 여기가 그냥 코사인이 아니라 2 더하기 코사인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편하다 이 말이죠. 이건 부분 적분은 더더군다나 아니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치환도 별로고 부분은 아니야. 그러면 이거 다이렉트 적분밖에 답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다이렉트 적분할까? 방법이 있어요. 자, 앞에 거 따로 그리고 뒤에 거 따로 좀 봅시다. 앞에 거는요 사인 제곱분의 2, 즉 2 코시컨트 제곱 x가 되겠네.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가 될 거니까. 그래서 앞에 거는요 노란색으로 써보죠. 2 코시컨트 제곱 x가 될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뒤에는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이니까 사인분의 1과 사인분의 코사인의 곱으로 보실 수 있으면서 이 친구는 코시컨트로 돌리고 이 친구는 코탄젠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뒤에는 뭐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로 이렇게 역삼각함수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제 보이십니까? 뭘 미분한 게 코시컨트 제곱이었죠? 그렇지. 마이너스 코탄젠트를 미분해야만 그냥 코시컨트 제곱이 되겠지. 정확히는 코탄젠트를 미분한 게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노란색은 여기 자체로 적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2 코탄젠트 x가 될 거란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뭘 미분해야 코시컨트 코탄젠트가 나왔을까를 고민해 보신다면 그렇죠. 마이너스 코시컨트를 미분해야만 양수에 이게 나오죠. 정확히는 또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가 되듯이. 그래서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붙은 채로 코시컨트 x 하나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적분상수를 붙이면서 fx가 뭔지를 밝혀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마이너스가 거슬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낸다면 해도 되는데 일단 이 컨스탄트 값을 알기 위해서는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서 결론을 내면 될 텐데 봐봐요. 웃기는 게 있어요. 탄젠트 2분의 파이가 값이 있었을까? 탄젠트 함수는 2분의 파이를 점근선으로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탄젠트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정도로 얘기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엄밀히 말하면 함수값이라기보단 극한값이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2분의 파이 기준 왼쪽으로 다가갈 땐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오른쪽에 다가올 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올라올 거기 때문에 다만 이게 플러스 무한대든 간에 마이너스 무한대든 간에 이 친구의 역수인 함수의 2분의 파이 값은 무한대분의 1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무한대분의 1이나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둘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0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를 물어보는 아주 웃기는 문제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인 2분의 파이 그대로 1이죠. 그러면 코시컨트 2분의 파이도 당연히 1분의 1이니까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으로써 노란색 말고 보라색으로 f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 코탄젠트 0이 된다라 그랬죠. 얘는 얼마가 된다고? 여기는 1이 된다고. 근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c가 될 거고 그 결과가 0이라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c가 몇이 된다? 네, 컨스턴트가 1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의 결론인 f 2분의 3파이. 자, 마찬가지죠. 탄젠트 2분의 3파이나 탄젠트 2분의 파이나 동일한 결론이니까 코탄젠트 역시 동일한 결론으로 돼서 여기 그냥 없어지게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사인 2분의 3파이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었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시컨트 2분의 3파이는 그냥 뭐가 된다? 1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뒤에는 더하기 1이었으니까 결과가 뭐가 된다? 오케이. 함수값은 2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함수값이 아니라 이제 극한값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뭐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뭐 크게 상관은 뭐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기도 하고, 뭐 잘 나오지는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정도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러분들 9번입니다. 오케이. 저런 함수, 저런 방정식이죠. 이제 왼쪽 함수랑 이제 오른쪽의 상수 함수가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이라고 해서 해석하시면 될 거고, 그거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이기 때문에 범위로 나왔을 때 그 범위 사이에 있는 정수가 과연 무엇인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왼쪽 함수를 내가 fx라 둘 건데 이거 잘 봐요. x 곱하기 2의 2-x승이잖아. 요 2의 2-x승을 2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지수법칙 이용해서 쪼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요,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앞에 곱해져 있는 그냥 숫자, 개수에 불과할 뿐이고, 결과적으로 실제 함수의 형태는 x랑 2의 마이너스 x승, 즉 가항함수랑 이제 지수함수의 그 감소하는 지수함수의 곱해된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최근에 요 함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단 말이지. 그치? 여기가 이제 n자리가 이제 뭐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를 했는데, 이건 특히나 이제 여기 x 다항함수 자리에 승이 1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생긴다라 그랬죠? 이거 외우시는 게 더 좋다라 그랬어. x값이 1일 때 극대값을 갖고 이제 쭉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뭐 물론 여기도 변곡점이 있겠지만 우린 지금 이 상황에서 변곡점까지 갈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생각해봐. 그게 이 노란색으로 밑줄 친 것만 함수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으면 그 함수에 전반적으로 2 제곱배를 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다 1 집어넣죠. 실제로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면요, 2 제곱 곱하기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대로 그냥 2가 되겠죠. 즉 극대값을 2로 찍는 그런 식의 함수라고 하는 거를 단박에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거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 이 미적분 시간 모자라, 되게 많이 모자랄 거란 말이야. 자주 나오는 함수들은 이렇게 미리미리 암기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게 점수를 받을 때는 되게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점근선이 이제 y는 0일 거기 때문에 저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랑 이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이 사이 어딘가에 낑겨 있어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교점 두 개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k 범위는 누구보단 당연히 커야 할 거고, 그렇죠, 0보다는 커서 두 점에서 만나고 2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숫자이가 아니라 익스포넨셜 이를 말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k값은 1과 2 숫자 2까지가 있겠죠. 왜냐면 이 친구는 대충 2.71 땡땡 그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몇 개다? 정수는 2개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번이죠. fx의 그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저렇게 나왔대. 그 말인즉슨 f'x라고 하는 도함수가 저렇게 나왔고, 그 곡선이 여기를 지난다라 그랬으니까 이건 단순한 부정적분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도함수가 저거 곱하기 저거분의 1인데 아무리 봐도 부분분수 형태처럼 보이죠. 자, x 더하기 3과 x 더하기 6 사이 간격은 3이니까 일단 3분의 1로 튀어나오면서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정도로 가뿐하게 쪼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그대로 적분을 하죠. fx는 3분의 1은 장식이고요. 자, x 더하기 3분의 1은 적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ln의 절대값 x 더하기 3이 될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의 ln의 절대값 x 더하기 6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컨스탄트는 이 뒤에다가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 다만 ln 빼기 ln이니까 여기서 어떤 계산까지 갈 수 있냐면은 이 친구를 분모로 가고 이 친구를 분자로 보내는 x 더하기 6분의 x 더하기 3의 전체 절대값, 그런 다음에 뒤에 c를 이렇게 붙이는 게 fx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곡선이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는 f0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분의 1 ln2라고 하는 힌트가 될 거니까 적분상수 값을 알기 위해서 0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0 집어넣으면 ln 6분의 3이고 ln 2분의 1이 그대로 보이는 거 보이죠? ln 2분의 1이요?
자, 아시다시피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ln 2랑 같게 되겠지.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ln 2가 될 거고 더하기 c. 근데 이 결론이 마이너스 3분의 1 ln 2가 되는 거라면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는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c가 제로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적분상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fx가 깔끔하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고, 결론 f12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산 집어넣어서 계산만 마무리해 줄 수 있으면 괜찮게 되겠죠. 1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18분의 15이죠. 절대값을 지우는 이유는 당연히 둘 다 양수일 거기 때문에. 근데 18분의 15는 약분하시면 어떻게 되니까? 6분의 5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분의 1에 ln 6분의 5 몇 번이죠? 오케이, 4번에 보이게 되겠군요.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매개변수 표현이고 이제 속도 문제가 될 텐데, 위치가 x랑 y에 대해서 지금 x, y가 지금 t에 대해서 표현이 됐고, 시각 t에서의 속력을 구하라 했는데, 보통 이런 문제 정확히 몇 초일 때 뭐 속력이나 가속도가 얼마인가 그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얘는 그냥 시각 t라고만 했어요. 오타 같지만 오타가 아니지. 그럼 여기서 미리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뭐겠니? 몇 초든 간에 상관없이 속력이 동일하겠구나. 등속운동을 하겠구나. 등속운동은 물리 개념이니까 속력이 일정하겠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진행하자 이 말이야. 자, 미분하시면 사인 t는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의 사인이 될 것 같아요. y 프라임이요. 얘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s가 될 거고, 여기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3 c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속력 자체를 v 벡터의 이제 크기라고 표현해 보시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루트 크게 깔고 이 친구의 제곱 더하기 이 친구의 제곱이 루트 안에 그대로 박아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 제곱하는 거나 마이너스 뗀 채로 제곱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같은 거 다 알고 계실 거니까 마이너스 쓰기 싫잖아. s 더하기 루트 3c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해도 전혀 상관없겠네요. 자, 안에 거 전개 좀 하죠. c제곱이죠. 근데 약간 좀 빠르게 암산하면서 전개할까? c제곱이랑 3c제곱이니까 4c제곱으로 나오겠다. 그치? 그 다음에는 3s제곱이랑 s제곱으로 나오니까 4s제곱으로 나오게 될 거고, 가운데 여기는 마이너스 2루트 3sc, 여기는 플러스 2루트 3sc니까 그냥 퉁치면서 없어지게 될 거야. 그럼 깔끔하게 이것만 남죠. 오!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몇이니까? 1이니까 그 전체 4배 한 거는 루트 4가 되는 게 당연할 거고, 그 결론은 2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이 몇이던 간에 몇 초에서던 간에 속도의 크기인 속력은 얼마가 된다? 2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12번을 보셨다면은 생각보다 되게 당황스러운 문제였을 것 같은데, fx, gx가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킬 때 f0 값이 얼마인가 구하랍니다. 물어보는 건 단촐하죠. 근데 조건이요, 이계도함수랑 원함수 사이의 관계가 가조건은 f2'과 g2'에서 g를 더한 건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x승, 그리고 나조건은 f2' 더하기 g2'에서 f를 뺀 게 2의 그냥 x승으로 나왔대요. 그리고 어쩌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침착하게 난 얘를 기억식이라고 할 거고 얘를 니은식이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지금 이거 좀 다시 정리 좀 하자. 그럼 어차피 다 x니까 나는 기억식을 이렇게 쓸 거야. f2' g2' 더하기 g가 2의 x승이다. 나쁘지 않죠? 그냥 간결하게. 니은은요, f2'이고 g2'을 먼저 쓸게요. 그리고 거기서 뭘 뺀 거? f를 뺀 게 2의 얘가 미안해. 얘가 마이너스 x승이고 얘가 x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억과 니은을 서로 뭐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셨으면 좋을 텐데, 뭐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곱하거나 나누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더하거나 빼거나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일단 빼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빼는 순간 2'들이 쓱쓱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에서 니은을 곧장 빼는 순간 위에 g에서 마이너스 f를 빼니까 g 더하기 f가 될 거고, 순서 살짝 바꿔서 f 더하기 g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죠. 나쁘지 않지?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2의 x승, 이 f 함수랑 g 함수의 합으로 지금 보이는 거고, 그리고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가조건 나조건이나 지금 여기 진행하는 이 모든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 식을 디귿이라 칭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칭하기는 이렇게 귀찮으니까
이 함수를 그대로 한 번 미분하고 또 한 번 더 미분할 거야. 그래도 등식은 깨질 리가 없기 때문에. 자, 좌변 한 번 미분하면은 f 프라임 더하기 g 프라임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우변 미분하죠. 얘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2의 x승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얘를 뭐 한다? 한 번 더 미분해서 2 프라임 더하기 2 프라임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자, 여기 한 번 더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돌아오고 여기는 이렇게 다시 또 돌아오게 되겠군요. 자, 그래서 우린 여기서 f2'과 g2'의 합이 여러 지수함수끼리의 뭐 차이 형태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린 결과적으로 뭐만 궁금해? fx에 0을 집어넣은 f0 값만 궁금하죠. 보세요. 기억과 니은 중에서 이젠 누구만 이용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니은만 이용하면 되겠죠. 왜? 이 박스 친 게 그대로 여기에 있을 거기 때문에. 어호.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다 대입하자? 니은에 대입하자. 니은에 대입하면요, 좌변 그대로 쓸게요.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2의 x승 마이너스 fx가 2의 x승이 되는 그런 식의 상황일 거란 말이야.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자리만 쓱 바꾼 다음에 전체 다르게 표현하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밝혀낸 fx는 뭐랑 같냐면 얘가 넘어가니까 얘부터 먼저 쓸까요? 뭐 굳이 그러지 말죠.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숫자 2 곱하기 익스포넨셜 2의 x승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구해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 f0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둘 다 집어넣어봤자 2의 0승 2의 0승 1이니까 1 마이너스 2라고 해서 결과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정답 2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fx가요, 마이너스 x 더하기 ln x 4승 더하기 n으로 나오는 게 이게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n의 미니멈이 얼마인가를 구하래. 자, 어떤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랑 갖지 않는다는 지금 서로 상충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극값을 갖는다라고 판단하신다면은 그 도함수가 x축이랑 반드시 교점이 존재를 하면서 부호 변동이 일어나야만 이제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반대말이 뭔 말이야?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그 도함수는 무조건적으로 x축이랑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라는 해석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다만 만날 수는 있죠. 근데 만날 수 있는데 접하면서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란 말이야. 예를 든다면요, 도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이건 분명히 뭐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기 때문에 극대를 갖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갖기 때문에 극소를 갖는다라는 판단이 될 텐데, 근데 만약에 f'이 이렇게 위에 붕 떠 있다면 이건 그치, 의심의 여지 없이 극값을 가질 리가 없는 것도 판단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뭐도 되냐면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이 알파라고 쳤을 때 f' 알파 값이 0인 건 맞지만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변동이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접하는 상황 아니면 아예 만나지 않는 상황이 바로 극값을 갖지 않는 상황이라고 인지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에 n의 최소값을 물어봤다면 훨씬 더 제한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고, 얘랑 얘 중에 더 제한적인 상황은 당연히 이 친구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마지노선의 상황이 바로 이 친구라고 보시면 될 거니까 우린 결과적으로 저 fx의 도함수인 f'x가 결과적으로 x축이랑 접하게 되는 딱 그 순간의 상황을 원하시는 문제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일단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미분이죠. 앞에는 마이너스 1, 뒤에는요 x 4승 더하기 n분의 이거 속미분인 4x 3승이 그대로 올라가시면 될 거고, 자, 이거 통분 하셔야겠네. x 4승 더하기 n분의 x 4승 더하기 n이 반대쪽으로 올라갈 거니까 마이너스 x 4승 더하기 4x 3승 마이너스 n,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도함수를 정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 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방정식의 근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존재를 한다 하더라도 딱 접하는 상황까지만 가능한다라 그랬어. 근데 보시면 얘는요 무조건 양수죠. 실수 x 4승하면 당연히 양수일 거고 n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따위의 부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분자만 신경 쓰면 되는구나. 분자 몇 차 함수로 보이죠? 그렇지, 4차 함수. 자, 이제 수투로 바뀌었네요. 제가 이 함수를 일단 뭐 아직 칭하진 않을 거고, 우린 이제 요 함수랑 이제 는 0이랑 이렇게 같다라고 하는 그 방정식의 세계에서 근의 개수에 대한 상황으로 진행하시면 된다 이 말이지. 다만 이거를 바로 는 0이라고 한다면은 이 함수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순간 x 4승 빼기 4x 3승이
마이너스 n과 같아지는 요 방정식의 근으로 가셔도 될 것 같고, 나는 요 깔끔한 사차함수를 gx라고 한번 칭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문제 상황은 뭐라고? 이 gx랑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와의 교점은요, 존재를 해도 되긴 하는데 딱 어떨 때까지만? 접할 때까지만. 아예 안 만나면 더더욱 땡큐긴 하고, 아예 안 만나는 상황에서부터 착착착 올라온다 하더라도 딱 접하는 상황까지만 판단하시면 된다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함수를 그려보시면 될 텐데, 이거 뭐 비율관계 아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x 3승으로 묶어내면 x 빼기 4니까 근 자체가 지금 뭐랑 뭐죠? 0에서 3중근 갖고 4에서 실근 하나 갖는 거 같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프 모양은 다음과 같을 겁니다. 일단 최고차함계수 양수니까 위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여기서 스치듯이 이렇게 될 거고 4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식의 사차함수라고 하는 거. 네, 이거는 수투에서 배웠던 기본 개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곤란합니다. 다만 어디서 뭐를 갖는 거? 극소를 갖는가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죠. 물론 비율관계에 의하면 뭐 3대 1일 거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뭐 모른다고 치고 미분할게요. 미분 갑시다. 4x 3승 빼기 12x 제곱이 될 거고요. 자, 4x 두 개로 묶는 순간 거 봐요. x 빼기 3 나오잖아. 네, 3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네요. 자, 그러면 3에서의 함수값을 실제로 판단해 보시면요,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 근데 뭐 물론 뭐 81에서 64 한 빼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런 거 계산하려면요, x 3승 묶어낸 채로 x 빼기 4였잖아. 이거에다가 3을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을 거야. 3의 3승은 27이죠. 그리고 3 빼기 4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예곱한 거라서 함수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7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gx 함수는 판단이 됐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 y는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가 이 함수랑 교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 절대 안 될 거고, 교점의 개수가 1개던가 아예 안 만나는 상황을 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밑에 쭉 꺼져 있으면 너무나 땡큐긴 한데, 얘가 올라온다 한들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온다? 그렇죠. 요 gx의 최소값 라인까지밖에 못 올라오겠죠. 이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27이 정확하게 된다 하더라도 부호 변동은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범위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2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를 날려주는 순간 n은 비로소 27 이상이라고 하는, n의 최소값이 27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얻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뭐가 된다? 27, 4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14번일까요? 오케이. 뭐 문제가 길죠. 탁자 위에 놓인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가 각각 6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컵에 뭐 그런 컵이 있냐? 아무튼 물이 가득 차 있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표면 장력 마냥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꽉 채워져 있는 상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물의 부피는 뭐 이 정육면체 컵의 부피랑 뭐 동일하다고 봐도 되는데, 뭐 문제가 뭐 부피를 물어본 거 아니니까. 근데 그림과 같이, 그림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컵의 밑면의 모서리 중 하나만 탁자에 고정시켰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여기 보이려나? 뭐 이거를 지금 컵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기울였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이려나? 다시. 네, 지면이 지금 이렇게 지면과 이렇게 밑바닥 여기 있는데 이렇게 기울였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 여기를 이렇게 기울였다. 오케이. 지금 그런 식의 상황이야. 그러면 당연히 거기 가득 차 있는 물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컵의 밑면과 탁자가 이루는 가계 크기를 세타,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수면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할 때 이제 뭐 순간 변화율이 얼마인가를 구하래. 한번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 뭐 컵은 이건데, 자 지금 상황 뭔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쭉 기울이면은 이제 물이 쫄쫄쫄 흐를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아, 이런 상황에서 수면이 막 이렇게 설정되거나 그럴 리가 없겠죠. 이건 죽는 걸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들 뭐 이런 거 한번 해봤을 텐데, 수면은 이런 식으로 지면과 평행한 형태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즉 이만큼이 지금 빠져 있는 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입체적으로 보신다면은 여기다 좀 그릴까 한번. 약간 이제 원래 이 수면은 그대로가 무슨 모양이었냐면 정사각형 모양이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기울인 거라면은 여기 폭이라고 할까? 이 폭은 일정한데 여기만 더 길어지니까 원 상태보다는 수면의 넓이는 더 넓어진다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요,
이 넓이인데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직사각형은 맞을 거 아니야. 직사각형 넓이니까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곱함으로써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길이를 가로, 그리고 이렇게 뻗어 있는, 이쪽으로 뻗어 있는 거를 세로라고 한다면 세로 길이가 6cm로 변함은 없을 거란 말이야. 얘가 어떻게 변하는가만 생각하면 될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봅시다. 지면에서부터 기울인 것까지가 지금 세타로 이뤘대.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이 친구랑 이 친구는 평행하죠. 정사각형이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마저도 서로 평행할 수밖에 없다면, 아무리 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여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동위각이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끝났네. 지금 요 삼각형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를 세타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길이가 원한다? 요 길이를 원한다라 그랬어요. 자, 요 길이를 잠깐 x라고 한다면, 다들 알다시피 빗변분의 밑변이 극악에 대한 코사인 값이 되겠죠. 그러면 x랑 코사인 자리만 바꿔주시면요, x는 코사인 세타분의 6이고요. 코사인의 역수를 우리 뭐라고 부르니까? 시컨트라 부르니까, 오케이, 6 시컨트 세타가 이 가로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세로 길이는 여전히 6이었어. 그러면 넓이라고 하는 그 s 세타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표현이 된다? 6 시컨트랑 6의 곱이니까 36 시컨트 세타가 되겠고, 자, 이거 바로 미분할 수 있겠네요. 시컨트 미분하면 뭐니까요? 시컨트 탄젠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는 이 세타 자리에 뭐만 집어넣은? 3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그 값을 얘기하라 그랬고, 결론 바로 갑시다. 시컨트 3분의 파이. 자, 코사인 60도가 얼마였습니까? 2분의 1이니까 시컨트 3분의 파이는 그 역수인 2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36 곱하기 2 곱하기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가시면은 정답이 뭐가 된다? 72 루트 3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15번. 일단 그림만 한번 보고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3짜리 원. 오케이, 보이는 그대로. 자, 그리고 점 P가요, 골 때리게 일반적으로 보통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번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0,3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방향대로 이렇게 도는데 지금 얼마만큼 어느 속도로 움직이냐면요, 6초 동안 1회전, 즉 6초가 걸리면 한 바퀴를 다 돈다라고 하는 지금 그 표현으로 해석이 된답니다. 오케이. 출발한 지 18초 후에 그 P점의 가속도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래, 어려울 수 있겠다. 일단 뭐 등속 원운동이라고 봐도 되는데, 뭐 등속 원운동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무슨 물리 같은 느낌이니까 그러지 말고요. 일단 방금 이게 이 점이 지금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봅시다. 6초에 1회전을 한대요. 1회전은 지금 이 둘레의 길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뭐니까? 반지름이 3이라며. 그러면 6파이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6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가 6파이가 된다라는 해석으로 된다면 얘는 정확히 1초 동안에 파이만큼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6파이나 파이는 다 그 호의 길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요, 한 이쯤 움직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해 본다면 여기를 미안해요. 여기부터 하자. 이제 내가 가정을 할게. 가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 움직였다고 하죠. 1초 움직였으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파이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1초 동안에 지금 파이만큼 움직인 거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이것도 상식 중에 상식이죠. 호의 길이랑 중심각은 서로 비례하면서 특히나 L은 R세타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죠. 지금 L이 파이의 상황일 때 R은 3이었고 세타가 이렇게 될 거니까 3세타가 파이라면 그때 세타는 뭐가 된다? 3분의 파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자. 1초 지나면 파이만큼 가요. 2초 지나면 2파이만큼 가요. 3초 지나면 3파이만큼 가요. t초 지나면 얼마만큼 가겠니? 파이 t만큼 가겠다. t파이죠. 정확히 하면 t파이인데 파이 t라 할게. 뭔 말인지 이해돼? 1초 때 1파이, 2초 때 2파이, 3초 때 3파이면 t초 때는 t파이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t초 간 상황이라고 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그때 이동한 거리는 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냥 파이가 아니라 그렇죠. 파이 t만큼 같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때 중심각은 여전히 파이 t라고 하는 게 3세타가 될 거니까 3 나눠주면은 세타가 뭐가 된다? 3분의 파이 t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오, 자 일반화까지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이제 P점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원위에 있는 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시초선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여 있는 극악을 전체를 다 따져야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2분의 파이가 되는 게 당연할 거기 때문에 자 내 말 들어봐봐. P점의 X좌표는요 일단 기본으로 코사인이죠. 코사인인데 요래 될 거예요. 자 여기 뭔 말이지? 아 미안합니다. 반지름이 3이니까 기본적으로 앞에 3은 있겠네요. 3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t. 어려우려나? 지금 여기 전체 각이 2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t잖아. 반지름이 3짜리니까 반지름이 3이고 중심각이 그거인 저 원 위의 점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y좌표는 3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됐나? 그리고 이 점 자체를 무슨 벡터라고 해도 된다? 그냥 요 위치 벡터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미분을 신나게 2번 하신 다음에 진행하면 되겠죠. 근데 2분의 파이 이거 각변을 하라는 의도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 자 코사인 2분의 1파이니까 코사인은 뭐로 바뀌죠? 그렇지, 사인으로 바뀌지. 그런 다음에 뭐 3분의 파이 t는 그대로 두는데 전반적으로 각이 몇 사분면 각이니까? 그렇죠, 2사분면 각이죠. 1사분면에서 3분의 파이 t 예각만큼 취급하는 거니까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뭐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음수가 되는 거니까 P점 좌표는 이거 콤마 자, 여기는요 사인 2분의 1파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 여전히 3분의 파이 t 있으면서 사인 2사분면은 여전히 양수니까 이렇게 조금 더 간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쫓아오고 있다면 자 이제 미분합니다. 얘가 지금 x가 되는 거 얘가 y가 되는 거니까 x 프라임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바로 미분하고 갑시다. 자 미분하시면요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파이 속미분 당연히 붙어야 될 거고 코사인 3분의 파이 t로 변신. 오른쪽은 마이너스 3의 3분의 파이의 사인 3분의 파이 t. 마이너스를 쓴 이유는 코사인 미분되면 마이너스 나오는 거 미리 쓴 거죠. 자 그리고 3 약분되는 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얘가 뭐라고? 속도 벡터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 벡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한 번 더 미분하시면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가 퉁 쳐지면서 파이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되니까 3분의 파이 제곱에 사인 3분의 파이 t 콤마 자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이 되죠. 3분의 파이 그대로 다시 앞에 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제곱에 콤마가 아니야 코사인에 3분의 파이 t 이렇게요. 자 그래서 가속도가 무엇인지를 얻어냈고요. 18초라 그랬다며 그러면 이제 t자리에 몇을 집어넣은? 18을 집어넣은 그 상황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리 한번 가보자. 18 집어넣으면은 사인 6파이랑 코사인 6파이잖아. 사인 6파이는 그냥 0이죠. 한 주기가 이제 그 한 주기 형태가 지금 3번 반복되는 거니까 얘는 없을 거라고 결과적으로. 그치? 그리고 코사인 6파이는 코사인 제로 값인 1과 동일하게 되겠네. 그래서 18초 후에 그 가속도 표현은요 0,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제곱이 될 거고 이건 크기를 얘기해봤자 한 쪽이 0이라면 그냥 이 친구에다가 절대값 붙인 3분의 파이 제곱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네. 자, 등속 원운동 문제 중에서는 이런 형태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 연습해보시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누구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 16번 K 작년 송영고가 미적분에서 되게 빡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문제 하나씩 따오면서 여러분들 좀 연습 좀 시키려고 자 하드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K는 일단 양의 실수라 그랬고요. 함수 fx는 지수함수 형태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의 x승 앞에만 k배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조건 가나다를 만족시킨대요. k값이 무엇인지 구하는 게 우리 목표고요. 변곡점의 x좌표가 a라 그랬어. 그 말인 즉슨 다이렉트로 f2'a 값이 몇이다? 네, 0이다 라고 하는 해석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변곡점에서의 접선, 변곡접선이라고도 부르네. 변곡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는 b래요. 즉 변곡접선의 x절편값이 b가 된다라는 해석으로 좀 더 줄여서 말하면 될 거고, 그 변곡접선은 뭐 조금 이따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에 다조건 봐봐요. a, fa 그리고 a, 0, b, 0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2라 그랬는데, 여기서 막 세 개의 점좌표 나왔다고 해서 막 신나게 신발끈 공식 쓰시는 분이 있는데, 신발끈 공식은 생각보다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점 보면요, 결과적으로 상황은 a, a,0 여기 있다고 치면 a, f에 뭐 대충 이쯤에 있다고 치고 b, 0 여기 있다고 친다면 이러한 삼각형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뭐 밑변의 길이랑 높이만 충분히 표현해 보시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b랑 a 중에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는 당연히 아직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a를 밑변으로 할지 a 빼기 b를 밑변으로 할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근데 미리 한번 작성해 보고 갑시다. 그랬을 때 그 넓이를 일단 표현해 본다면, 일단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이 밑변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b-a의 절대값이라고 일단 표현해 보죠. 나중에 이거는 그대로 나올지 반대로 나올지는 확인해 보자고. 그런 다음에 높이 또한 아직은 뭔지 모르니까 절대값의 fa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약간 좀 필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웬만하면 양수값이 나온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지만 아직 모르니까. 자, 그리고 얘가 뭐 4분의 1한다. 자, 문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변곡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두 번 미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자, fx를 이렇게 좀 표현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합시다. k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그리고 상수는 없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기 전에 아까 변곡접선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변곡점의 x좌표가 a라면서 그러면 그때 기울기는 f'a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형태는 k 곱하기 2의 a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승, 일단 이 정도까지는 표현하고 한 번 더 미분으로 가도록 하죠. 자, 2'x입니다. k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얘가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이 누가 될 거니까? a가 될 거니까 k 곱하기 2의 a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승이 0이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k 곱하기 2의 a승은 2의 마이너스 a승이랑 동일한 상황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물론 이 식을 이용할 건데 일단 2의 a승을 나눠줌으로써 k라고 하는 건 2의 마이너스 2a승이다 라고 하는 걸로 또 볼 수 있으면서, 우린 결과적으로 a값만 먼저 알아내면 k값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근데 우리는 이 식에 좀 주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봐봐, 아까 그 기울기 있잖니, 얘를 뭐로 쓸 수 있었냐고. 2의 마이너스 a승으로 쓸 수 있었다며. 그니까 그 순간 변곡접선의 기울기는 2의 마이너스 a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승이니까 숫자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됐나? 자, 그런 다음에 fa도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쓸데가 없네. 여기다 할까? 자, fa 보시면요, k 곱하기 2의 a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승 더하기 1이라며. 근데 아까 우리 이 친구를 뭐로 쓸 수 있다라 그랬어? 2의 마이너스 a승으로 쓸 수 있다라 그랬죠. 근데 2의 마이너스 a승에서 2의 마이너스 a승을 그대로 빼래. 세상에나 없어지겠죠. 오케이, fa 값이 얼마다?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변곡점의 좌표는 a,1이 될 거고, 요 fa도 그냥 1이니까 없는 거라고 취급해도 괜찮은 거였구나. 오, 괜찮네. 그러면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실제로 세워봐야겠죠. 그 접선의 방정식 L이라고 표현합시다. 자, 여기 4분의 1은 좀 더 왼쪽으로 쪼일게요. 자, L 어떻게 된다? 아이고야. 자, 다시 a,1을 지나고 기울기를 예로 하는 그 접선의 방정식을 말이죠. y는 2 곱하기 exponential 2의 마이너스 a승에 x 마이너스 a 더하기 1 정도로 일단 세울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우린 정리하는 게 목표가 아니죠. 얘의 x절편 값이 b라 그랬으니까 y 값이 0일 때 x 값을 b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요, 잘 보시면은 1 넘어가니까 2 곱하기 exponential 2의 마이너스 a승이 뭐라는 겁니까? 다시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승 b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인 걸 얘기할 수 있게 될 거고, 양변에 이거를 역수를 그대로 곱하는 거니까
b-a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서 2의 마이너스 a승, 이제 양변에 2의 a승 곱함으로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봐봐요. 얘가 틀림없는 사실의 식일 거라면은 2의 a승 필연적으로 양수죠. 2분의 1도 양수인데 앞에 지금 뭐가 곱해져 있어? 음수가 곱해져 있죠. 그 말인즉슨 b-a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보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요 넓이 얘기할 때 b-a의 절대값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 음수를 뭐로만 돌리면 될 거니까? 그렇죠. 양수로만 돌리면 될 거기 때문에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그래서 이 넓이식을 다시금 표현해 본다면요. 자, 이 친구의 반대부호니까 누구로 들어간다고? 2분의 1에 2의 a승. 그리고 그 결과가 4분의 1 곱하기 2의 1승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 자, 그럼 편하잖아. 쓱쓱 날아가. 2의 a승과 2의 1승이 같다면 a 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오, 재밌다. 자, a 값이 1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뭐였다? 2의 마이너스 2승. 정답 몇 번에 보이냐면 2번에 보이게 되겠죠. 자,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하시면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7번 서술형 문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곡선이고요. 뭐 시컨트 탄젠트니까 이거 사실 뭐 2차 곡선 중에 하나긴 한데 우리 뭐 2차 곡선 배울 이유도 없고, 자, 이거에 4분의 파이에 대응되는 곡선의 점에서의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이고 이 접선이 0,1을 지날 때 a값 b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뭐 무난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일단 접선의 기울기를 알기 위해선 도함수는 미리미리 구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시컨트 미분은 뭐니까? 시컨트 탄젠트가 될 거니까 a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가 x 프라임, y 프라임 탄젠트 미분하시면은 어떻게 되죠? 시컨트 제곱이 될 거니까 b 시컨트 제곱 세타가 y 프라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저기서 말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x 프라임분의 y 프라임인데 세타 자리에 뭐를 집어넣어? 그렇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그때의 값을 기울기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 a 시컨트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분의 b 시컨트 제곱의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자, 보시면은 일단 시컨트는 어차피 하나는 약분이 될 수밖에 없고 탄젠트 4분의 파이 그냥 얼마니까? 1이니까 무시하자. a분의 시컨트 4분의 파이, 자, 코사인 4분의 파이 얼마니까? 2분의 루트 2, 즉 루트 2분의 1이니까 시컨트 4분의 파이는 그냥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네. 근데 그때의 기울기가 얼마래? 1이래.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a 값이 루트 2b 값이랑 같구나 라고 하는 a랑 b의 다이렉트한 관계식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접선이 0,1을 지난다라 그랬으니까 접방까지 완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그 접선을 얘기하기 위해선 출발한 점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즉 원래 나와 있는 x, y 자리에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그 점의 좌표를 내가 p점이라고 할게요. 아까 시컨트 4분의 파이 얼마라 그랬으니까? 루트 2라 그랬으니까 그때의 점은 루트 2a, 탄젠트 4분의 파이는 그냥 1이니까 네, b가 되겠죠. 자, 다시 여기를 지나고 접선의 기울기를 1로 하는 그게 바로 이 상황에서 말하는 그 접선이 되겠네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따라서 L이라고 하는 거는요, y는 1이니까 x 루트 2a로 출발하고 뒤에 b까지 붙이면은 충분히 마무리가 되겠네. 자,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난대? 무려 0,1을 지난대. 자, x에다가 0 집어넣고 y에 1을 집어넣으면 성립을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근데 보시면요, a 자체를 루트 2b로 지금 취급할 수 있기도 하면서 여기 정리된 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루트 2a 더하기 b가 1이라 그랬잖아. 근데 a 자체가 지금 루트 2b라며.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2b라고 한다면 여기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오, 자, 마이너스 2b 더하기 b가 1이니까 마이너스 b가 1이다.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a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건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미리 묶어낸 다음에 루트 2 더하기 1 정도로 이렇게 결론 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술형 2번.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고 역함수 존재하는 fx가 요 조건 바로 보자마자 f1 값이 3인 거랑 f'1 값이 8인 거 무난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될 거고요. 자, f3x의 역함수를 gx라 그랬어요. 자, 우리 뭐 이거 많이 보신 분은 뭐 어렵지 않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자, 이거 그냥 이 말 그대로 해석해도 상관없거든요. 다시 gx의 역함수를 f3x라고 한 거잖니. 그러니까 g 인버스 x가 f3x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한글로 좋게 해석한 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합성하는 거 있잖아. 함수 합성하는 거 이거 고1 때 좀 연습 많이 되셨으면 좋을 텐데, 함수의 합성은 항상 같은 방향성에서만 합성하는 걸로 취급이 됩니다. 즉 교환 법칙이 절대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 함수의 합성은. 자, 그래서 왼쪽에다가 그대로 g를 합성을 한다면, 자, g랑 g 인버스는 만나면서 항등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왼쪽은 누가 남아? x만 남게 될 거고, 자, 오른쪽 잘 봐요. g에 f3x를 집어넣은 게 결론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함수 f3x의 역함수를 gx를 하는 식은요, g f3x가 x로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요 식이랑 지금 완벽하게 동일한 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건 뭐 가정스럽죠. 앞에서 물어본 건 뭡니까? 2g' 3값이 되겠네요. 자, 이 g' 3값이랑 g 3값만 구하면 문제는 당연히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노란색 식을 그대로 뭐 하자? 미분하기 전에 g3부터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 자, g3을 구하시려면 여기 있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3이면 될 거잖아. 자, f 몇이 3으로 나왔으니까? 그렇지. f1이 3으로 나왔으니까 x자리에 몇을 집어넣어야만? 3분의 1을 집어넣어야만 3분의 1을 집어넣어야만 g에 f에 1이 될 거고 오른쪽이 3분의 1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뭔 말인지 됩니까? 근데 f1이 얼마라 그랬고? f1이 3이라 그랬고, 따라서 우린 g3이 3분의 1이구나 라고 하는 걸 얻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긴 3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g' 가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그대로 미분하셔야겠죠. 자, 오른쪽부터 먼저 미분하죠. 자, g' f3x 그러면서 자, 속미분은 f'3x면서 또 그거의 속미분인 3까지 이렇게 해체가 두 번 되셔야 될 거야. 그런다면 오른쪽은 그대로 그냥 x미분인 1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거고, 여전히 우린 요 x자리에 뭐 집어넣어서? 그렇죠.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출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g'의 f1이니까 누가 된다고? 3이 될 거고, f'1이죠. 그리고 곱하기 3이 결과적으로 1이 되는데, 문제에서 f'1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렇죠. 8이라고 나왔으니까 24 곱하기 이놈이 1이라면요, 우린 따라서 g'3이 얼마라는 거를? 24분의 1이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게 되겠군요. 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그거의 2배라 그랬으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2분의 1이 결론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결론은 12분의 1과 12분의 4의 합이니까 12분의 몇으로? 5로 결론 낼 수 있고, 서로 소기 때문에 10이랑 5의 합인 결론은 얼마나? 17이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래서 2회 한번 마무리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1회에서 푼 것보다는 조금은 쉬웠던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문제들은 좀 처음 보는 유형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문제도 있구나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계속 볼 수 있으시니까 연습하시고 보시면서 쭉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험 결과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